안녕하세요. 손수환 개미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중국의 이 철강에 대한 감산 정책이 있었죠. 미국의 또 인프라 투자라든가 또 우리나라 이 조선업계 이 잭팟 수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이슈들과 관련해서 사실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하나 철강업계죠. 배 만드는데 철강 들어가겠죠. 자, 철강업계가 이제 중국 철강제 감산의 실적이 청신호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 세계 철강 제품 수가 견조한 가운데 이 중국 정부의 환경 규제로 중국 철강사들이 감산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 세계 철강 제품 수요가 견조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철강이 수요가 꾸준히 지금 증가하고 있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춤했다가 자, 경기 회복이 이제 예상이 되면서 백신에 이제 보급이 되면서 철강 제품이 이제 계속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 중국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이 철강, 이 중국 내 최대 철강 생산지가 있어요. 이 당산시에 감산 규제를 하고 있는데, 보통 7개 철강사가 해당돼서 6월 말까지 50%, 올해 안에 30% 이렇게 절감해야 된다고 그래요. 연간 2223만 톤 이렇게 줄어든다고 하네요. 자, 이제 이 철강의 가격이 이 수익성 이제 계산이 이제 발목을 잡아둔 원가 부담 부분이 있었는데, 자,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세계 철강 생산量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소비가 줄어들면, 자,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철강성 가격이 안정화를 보일 수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철강성 가격이 자, 더욱 하락할 거고, 이제 철강업계 이제 제품 가격 협상력이 좀 높아졌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철강업체들에 대해서 자, 조금 청신호가 켜진 상황인데, 또 미국과 유럽의 이제 경기 부양책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조 바이든의 정책을 보면, 이 바이든이 4조 달러의 돈풀기를 하죠. 그게 전통 인프라, 관심, 이제 그 건설 장비가 이제 최대 수혜를 볼 거다라는 등 이렇게 자,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돈풀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 1조 9천억 달러, 이 경기 부양 법안이 통과됐죠. 그러니까 이번에 또 최대 4조 달러 수준의 이제 인프라 패키지를 준비 중인데, 이런 인프라 투자에 있어서 이제 이 건설 기계 쪽도 많이 그 수혜를 받지만, 사실 철강은 모든 건설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철강 업체들에 대해서 자, 이렇게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 이 잭팟이 터졌죠. 이 글로벌 LNG 선박 중 10척 중에 9척이 우리나라로 왔습니다. 이번에 이거 수에즈 운하 사태 꼭 그런 영향은 아니더라도 어쨌거나 배를 잘 만든다는 얘기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난해 전 세계 친환경 액화천연가스 10척 중 9척이 자, 한국 조선사들이 수주했죠. 삼성중공업, 그 대우조선해양 엄청나게 많이 이제 수주를 하면서 이 역시 이 선박회사 이 조선소에 조선업계에서도 이제 이 청신호가 들어왔는데,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배 만드는데도 이 철강은 필수죠.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철강에 대한 수요가 자, 앞으로 꾸준히 자, 이렇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철강의 이제 섹터를 보면 이제 금강철강, 경남스틸에서 뭐 쭉 이렇게 있어요. 이제 금강철강이 대장주로 나와 있죠. 근데 이제 금강철강이 대장주로 나와 있는 건 이제 물론 금강철강이 좋아서기도 한데, 이 윤석열 그 테마주로 좀 엮여서 있어요, 이게 친구가. 근데 사실 아무 관련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사회이사가 윤 전 총장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이유로 윤석열 테마주를 거론했다고 했는데, 이 서울대 법대 동문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2일날 공시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 주가 상승에 따라서도 해당 보도와 관련해서 주가와 거래량이 미칠 수 있는 사실이 없다고까지 얘기했어요. 근데도 금강철강 상한가 같죠.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공시가 전혀 관련 없다고 공시가 떴는데도 뭐 풀리지도 않고 잘 붙어 있죠. 보통 주식들이 테마로 출발하는 주식들이 많은데, 테마로 출발해서 또 실질적으로 테마가 엮여 있지만 진짜 회사가 좋아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회사가 좋아서 안 그래도 갈 건데 테마가 엮이면서 더 빨리 가는 거죠. 자,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꼭 금강철강이 그래서 많이 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한 현상도 있어요. 테마로 출발을 했는데 실적으로 꼭 테마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많이 갈 종목인데 테마까지 엮이면서 더 빨리 가는, 금강철강이 사실 대장주로 가고 있죠.
원래 이제 주식 매매 대장주가 제일 좋은데 벌써 꽤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금강철강이 작년 3월달 코로나 때 저점이 2,200원이었어요. 자, 2,200원 하던 주식이 지금 이제 1년이죠. 딱 1년 만에 얼마를 갔냐면 이렇게 걸으면 어제 이 금요일 상한가 돌파 가격이 9,500원. 4배면 8,800원쯤 되니까 4배 조금 더 오른 거죠. 420%? 뭐 이렇게 달성한 것 같습니다. 사실 고점에 대한 부담을 안고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금강철강을 좀 싸게 이렇게 밑에서 사셨다면 뭐 장기 투자로다가 되게 좋지만 어쨌거나 지금 고점에 대한 부담은 있고요. 일단 월봉 5개월 선까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깰 때까지 기다렸다가 너무 힘들고 이 주봉 월봉지 주봉선이 있어요. 제가 항상 이 주봉을 좀 중요하게 보라고 좀 말씀드리는 영상에서 쉬워요. 이 굵게 거는 게 5주선이에요. 주식은 상승 추세가 제대로 붙으면 이 5주선을 절대 이탈하지 않아요. 이 얘기 뭔 얘기냐면 이 주식을 단기를 들어가든 단타를 들어가든 간에 5주선 끝에서 들어가면 좋다는 얘기죠. 보시면 이때가 언제냐면 2월 26일이에요. 쭉 상향을 타고 가다가 저번 주 저점이 6,860원 찍었는데 딱 5주선이 6,700원대죠. 자, 일봉에서 보시면 이 가격이 못 들어가 있지. 5일선이에요. 일봉의 굵게 가지고 5일선인데 야, 이렇게 높이 올라온 걸 어떻게 들어가지? 이런 생각도 하겠죠. 도대체 어떻게 해서 막 상한가고 날아가는 걸.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날 4월 1일 목요일의 저점, 그러니까 목요일 날 딱 지켜준 양봉 하나가 바로 정확하게 5주선 끝인 거죠. 그러니까 5주선 깰 마음이 없으면 양봉이 떠서 그냥 바로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차트를 볼 때는 월봉, 주봉, 일봉을 다 놓고 해석을 해야지 일봉 하나만 놓고 뭐 도대체 제가 여기서 다음날 상한가 갈지 안 갈지 어떻게 날아갈지 전혀 모르죠. 단지 그냥 5일선 돌파했으니까 날아갔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 주봉에서 보시면 저점이 5선이었다는 거 그래서 5선이 중요해요. 이 현상은 꼭 금강철강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보통 대체적으로 철강주들에 많이 있는 편입니다. 자, 또 이 조금 시장에서 이제 조금 핫하게 좀 움직인다 그래야 비슷하게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경남 스틸도 있고 사실 이 중에 한국철강 차트가 참 아름답죠. 보시게 되면 일봉을 보시면 자 이렇게 상승하고 있어요. 이렇게 꾸준히 대단하죠 이 친구. 뭐 이 황금일선 그러니까 21선을 생명선이라고 보여주는 정확히 그냥 그 교과서적인 차트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굵게 거드린 게 21선인데 자 21선을 타고 잘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얘기를 거꾸로 하면 다음에 매수할 때도 이렇게 고점에서 하지 말고 20선 타고 올라갈 때 사면 돼요. 근데 21선이라는 게 되게 웃긴 게, 저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제 재미로 들어주시면 돼요. 이 금방 말씀드렸던 5주선, 이 연두색 구른 게 5주선이에요. 이 5주선을 단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결론은 5주선이에요. 엄청 중요해요, 5주선이. 5주선 깨면 추세가 조정이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5주선 이탈, 조정, 쫙. 5주선 이탈, 조정, 쫙.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5주선의 이탈이 중요하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이 친구가 이번 달에 저점 근처가 하나 있는데 이게 참 중요한 의미를 하나 갖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 월봉이죠. 월봉에서 이렇게 5개월 선의 평균 가격인데 상승하면서 이렇게 하락을 엄청나게 장기적으로 하락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꼭지 산 같은 뾰족 수순이 꼭지가 보이시죠? 얘가 강력한 매물대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가 됩니다. 즉 이 친구 여기 밑으로만 안 떨어지면 돼요. 그러면 추가로 상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위에 있죠. 가격으로 얘기해보면 1,500원대, 1,400원대가 돼요. 지금 1,800원이니까 1,400원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로 계속 상승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일봉으로 끌고 오면 5일선이 되겠죠. 자 5일선만 이탈하지 말자. 그러면 우리 추가로 상승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종목을 정사하고 싶다. 나는 한국철강이 너무 좋은데 도저히 뭐 살 타이밍도 못 잡겠고 그러면 계획을 짜는 거죠. 주식은 계획의 영역이에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나요? 땅 사고 뭐 이런 거 살 때는 계획도 짜고 보험사도 찾아가고 땅에 대해서 다 알아보면서 주식만 하면 그렇게 안 해요. 순간 쫓아가 사게 되고. 5일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5일선 기준이 1,700원이죠. 자, 나는 5일선에서 300원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이 종목을 보유할 거다. 또 그거 맞고 돌아가면 매수하겠다. 이 저점이 그때 얼마였냐면 1,600원이었어요. 제가 1,400원만 안 깨면 된다고 그랬지. 월 5일선 요때 15년도 10월달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차트를 볼 때는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쫙 당겨서 봐야 돼요. 그래야 예전 고점까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한국철강이 조금 갖고 있는 부담은 월봉에서 전고점 맞을 때 조금 위험해요. 그래서 저번 달 전고점이 얼마였냐면 11,000원대. 그리고 이때 15년도 이 7월 달에 고점이 13,000원대. 그러니까 11,000원에서 13,000원대까지 한번 고비가 올 거예요. 근데 11,000원대도 잘 가볍게 뚫어주면 13,000원까지 또 쉽게 갈 수 있는 게 이 한국철강이죠. 자, 이렇게 철강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철강의 대표는 이 포스코죠. 근데 이 포스코는 약간 부담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미얀마 사태에서 이제 포스코가 조금 연결이 됐죠. 정치적인 문제라 뭐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 주가가 사실은 원래 철강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좋았었는데, 며칠 조정받고 있죠.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포스코 주가도 역시 우상향으로 잘 살아있죠. 이렇게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근데 어쨌거나 미얀마 사태 때문에 조금 주춤주춤한 게 사실이고요. 아주 크게 그림을 그려보면 보통 주식이 이제 이렇게 상승을 잘해서 이렇게 이제 5개월선, 이게 월봉 차트예요. 포스코에 5개월선을 잘 차고 올라가는데 이 5개월선을 뚫고 올라갈 때 두 번째로 강력하게 맞고 떨어지는 자리가 바로 60개월선이에요. 보시게 되면 자,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이 자리를 이제 언제 돌파했냐면, 자, 21년도 2월 달. 그러니까 저저번 달에 돌파한 거죠. 돌파해놓고 그 밑으로 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깊게 보면 이 친구 이 자리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추세는 계속 우상향을 유지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더 가깝게는 이렇게 이제 5개월 선이 최장기 이동평균선이죠. 120개월 선도 뚫어놓은 나중에 장기 골든 크로스가 생길 거예요. 잘 보이시죠? 저번 달에 이 자리를 저점을 찍고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밀려도 120개월 선 가격이 28만 6천 원인데 이 자리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포스코도 역시 한 번 더 계속 강하게 꾸준히 우상향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매물대가 하나 존재하는데 금방 말씀드렸던 5개월 선 이렇게 굵게 거드려둔 5개월 선에 이 매물대가 있죠. 이 친구가 참 신기한 게 주식 여기 매물대를 잘 맞고 떨어지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가격이 35만 5천 원인데 왜 그러냐면 보통 주식을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은 정고점에 대한 부담 때문에 차익 실현에 많이 나서는 편이 있는데 그거를 이 가장 강력한 변곡점인 매물대에서 많이 해요. 또 전문가들이 보통 주식 이야기할 때 정고점에 대놓고 팔아라, 뭐 정고점을 목표가로 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가격대 맞고 떨어질 확률이 높죠. 그래서 35만 5천 원대가 아마 1차 저항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미얀마하고만 안 엮였으면 좀 더 날아갈 것 같은데, 자, 어쨌거나. 이 중소형이 철강주들 중에서 조금 이제 한일철강하고 이제 문배철강 이런 걸 보고 있는데 의외로 문배철강도 좀 잘 움직였어요. 보시면 이 월봉 차트인데 이 장기 추세 상승이 확증되는 또 하락을 안 하겠다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이 녹색 굵은 선 5개월 선이 되는데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우리 장기 추세 하락 안 해. 우리 얼마나 좋은데 지금 철강 추세 좋을 거야.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저번 달에 가장 중요한 행동을 하나 했어요. 금방 포스코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자리를 못 뚫을까봐 지금 목표가를 삼았는데 문배 저강 뚫었죠. 이때 언제냐면 이 18년도 9월 달에 형성된 자, 이 가격대입니다. 가격으로 보면 한 3,600원쯤 돼요. 자, 우리 문배철강이 난 3,600원 밑에서 이제 못 놀아. 다 소화시켰어, 우리. 빠이빠이. 자, 이게 거래량이 말해주는데 예전에 이렇게 있던 어떤 거래량보다도 대량 거래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죠. 누군가 계속 물량을 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량 사신 분들이 어디까지 목표가인지는 몰라도 모든 주식은 주포가 움직이니까 사실 이제 주식 기법이 많고 또 공매도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공매도가 언제 나올지 그걸 미리 맞추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공매도 세력이 아닌 다음에 모르죠. 그러니까 공매도 하나만 놓고 주식을 하기에도 물론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정확히 주식이 움직인다? 참고는 해야 되지만 그게 다 정답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데 주식은 추세에 항상 이 순응해요. 상승 추세 잘 타고 있죠. 하락 추세를 안 꺾이고 있죠. 그러면서 중요한 매물대도 뚫어놨죠. 문배철 강이니까 5개월 선 이때 매물대이자 자 5개월 선하고 만나겠죠. 이렇게 이 주식이 떨어졌을 때 3,670원만 안 깨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670원 안 깨고 돌아 나가면 또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죠. 깨야 되지 않아야 될 자리를 깨지 않고 돌아 나가면 바로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깼다. 손절 치면 되죠. 그러면 굉장히 깨지 않아야 될 가까운 자리에 깼기 때문에 손절은 1% 안쪽이 되겠죠. 먹으면 20%, 30%. 자, 주봉에서도 보시면 이 문배철강이 좀 괜찮은 게
보통 이 중기 추세, 그러니까 월봉보다는 주봉이 중기 추세인데 상승 추세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5주선을 잘 타고 올라가야 돼요. 깨게 되면 이렇게 조정, 깨게 되면 조정. 근데 저번 주에 5선 돌파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5선만 안 깨면 철강주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뭐 조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 중국의 철강제 감소의 실적 청신호, 뭐 미국의 이제 인프라 투자, 뭐 이 선박수 최대 선박수주 이런 관련해서 철강주 섹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련해서 지금 안 밀리고 있는 거죠. 자, 일봉에서 보시면 이 변곡점이라든가 월봉, 주봉, 일봉에만 있지 않죠. 이렇게 5일선짜리 이게 연두색 굵기 5일선인데 역시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자, 이렇게 매물대가 있습니다. 이 자리 다 뚫고 나갔죠, 지금. 다 뚫고 나갔다면 매물대 수가 끝내는 거죠. 이 5일선이 옆으로 길게 간 이 구간이 바로 엄청 지루하겠죠, 개인들이. 이날 뭐 12% 갔다가 떨어지고 뭐 조금 갔다가 떨어지고 이날도 9% 갔다가 제자리. 근데 금요일날 다시 한번 7% 갔는데 꼬리를 달았습니다. 이 전고점에 대한 꼴이에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고점에 대한 자꾸 매물 소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짧게 보면 5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나 무배철 강도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죠. 이때 이날 12월 달에 대량 거래가 들어왔는데 저거보다 더 큰 대량 거래가 없죠. 물량이 안 빠져나간 거죠. 한일철강도 마찬가지인데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조용하던 주식이 언제부턴가 이제 거래량이 자꾸 터져요. 거래량이. 조용하더니 거래량이 터지고 이때 거래량보다 대량 거래가 빵빵 터져요. 그래서 한 번 또 빵 터졌습니다. 그러고 이틀간 또 터졌어요. 이때 거래량이 거의 200만 주 정도인데 이 친구 보통 하루에 12만 주, 10만 주밖에 거래 안 되는 친구예요. 자, 근데 이렇게 5일선 위에서 예전 정고점까지 다 빠이빠이 시켜놨죠. 야, 우리 한일철강 이제 이 가격대에서 못 놀아. 우리가 어디 우리가 2,300원대 밑에서 놀아. 우리 2,300원대 위에서 놀 거야. 올라가줬죠. 월봉에서 보시면 장기 추세인 5개월선을 단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있죠. 이렇게. 자, 우리 장기 추세 잘 타고 있어. 물론 너무 잘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한일철강은 다른 거하고 문배철강하고 틀린 게 문배철강은 이 자리를 뚫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5개월 선간의 평균 가격과 강력한 매물대가 있는데 이렇게 한일철강이 여기 매물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꼬리 달리고 이 자리 가격이 2,600원대니까 2,600원대 맞고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문배철강은 깔끔하게 여기 딱 뚫어놓은 거죠. 왼쪽에 아무것도 없게 돼요. 좀 있으면. 그러면 주고 장창 날아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제 영상 참고만 해주세요. 에디트하고 안 날아간다고 저 욕하시면 안 돼요. 자, 삼연철강을 보시면 이 한일철강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매물대가 좀 있어요. 이 월봉이에요. 주식을 볼 때는 항상 월봉 위주로 보는 게 좋아요. 장기 추세가 먼저 잘 확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물대가 있는데 이때 5개월 선의 가격이 5,700원대 5,100원이죠. 5,700원만 가면 15% 여유가 있죠. 여기까지는 갔다 올 것 같아요. 5개월 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는데 잘 타고 올라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60개월 선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굵게도 60개월 선 돌파하기가 힘들다고 그랬는데 돌파 안착했죠. 이거 지하권이라고 보면 야, 우리는 이 자리 밑으로 볼까? 우리 삼연철강은 됐어, 이제. 저가가 4,400원이니까 4,400원 밑으로 안 떨어지면 돼요. 그래서 장기 추세가 잘 유지되고 있고, 5주선, 그러니까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주봉으로 끌고 오면, 이렇게 5주선이죠, 이게. 급등하는 게 별로 없으니까, 이게 이격이 크지 않아요. 이제 이평선 간의 간격을 이격이라고 하는데 크질 않죠. 그러면서, 이때 3월 5일하고 2월 26일 속한 주에 대량거래가 들어왔어요. 저 대량거래가 얼마나 큰 거냐면, 웬만한 거에 다 돌파해놨어요. 이때 18년도 거. 그러니까 지금 3년 전, 3년 더 됐죠. 빼고 가면 이 정도 거래량이 빵 터져주면 어디까지 갈까요? 이전 고점까지 가겠죠. 8,300원. 지금의 더블은 안 돼도 한 40%? 70%? 그죠? 그 정도 되죠. 이까지 가는 와중에 5주선만 이탈 안 하면 잘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삼연철강도 자 꾸준히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죠. 이 친구 제가 일봉에서 매수 지난 적이 있었는데 이때부터였죠. 그러니까 계속 분할 매수하면 계속 이제 수익이 나는데 하도 늦고 둔해서 일단 전부 다 수익 실현했습니다. 두나무 이쪽 관련주들이 하도 핫해가지고 장기 종목이라면 매도 안 했겠죠. 장기 종목들도 따로 있는데 장기 종목이라면 뭐 이런 데 사서 저렇게 하든 말든 냅두고 그냥 정고점까지 보는데 수익 단타라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이제 지금 장기는 너무 힘들고 이 바닥권이 아니라 수익 관점이나 중기적인 관점에서도 이 철강들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철강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네이버 들어가시면 이렇게 금융이 있죠, 증권사에. 그래서 금융 코너에 이 철강 섹터를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철강 서트에서 보시면 딱히 이제 좀 월봉이 낮고, 그러니까 월봉의 위치가 좀 낮고, 그리고 이 주봉에서 우주선을 잘 지켜주는 종목들이 있어요. 물론 제가 하나하나 다 찾아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동영상에도 중요하지만, 자, 구독자분들도 직접 공부를 할 겸 어차피 주식은 스스로 하는 거죠. 이 영상이나 이런 건 어차피,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물론 저도 주식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차피 꾸준히 수익 내고 있고 뭐 손실이 난 달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방법을 참고로 해서 주식에 대한 기법을 본인 거를 완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건 참고라고 본인도 본인 나름대로의 그걸 만들어서 이제 구독자분들이 이제 제가 될 수 없고 저도 슈퍼개미 그분들처럼 될 수는 없죠. 그분들이 하는 기법이 저한테 안 맞을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어 한번 따라해봤다가 박살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방법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그분들의 방법을 절대 무시하지 않죠.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접목할 수 있는 걸 갖고 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구독자분들도 제가 변곡점이나 이런 정고점, 뭐 5개월선 우주선 이거 중요하죠.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자기만의 이제 기법, 구독자분만의 기법을 만들면 추가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찾아보시면 철강주가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 중에서 좀 저평가된 거, 주식의 위치가 싸고 아직 날아가지 않은 거를 잘 찾아보면 충분히 급등할 수 있고, 미국의 인프라 투자, 중국의 뭐 철강제 감소에 관한 영향으로 인해서 배 만들려면 철강 많이 들어가요. 우리나라 수주 무지하게 했대요. 자, 이런 거에 관련해서라도 자, 얼마든지 철강색 전 좋아 보이니까 꾸준히 관심 갖고 자, 이렇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